당에 얼씬 말라는데 1위. 어떤 분이 어떤 다른 분을 향해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당에. 근데 그분이 1위가 나와요? 뭘 조사해보면. 이게 또 묘한 상황인데.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연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누가 본인이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등판시켰잖아요. 네. 좋을 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나빠지니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님이나 말씀하실 때도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대권 행보를 한 건 사실이죠. 한동훈 위원장의 과도한 욕심, 예. 이 당의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이 총선 자체만 두고 본다면 한 위원장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입장 표명,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입장 표명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모습이죠. 보수층 내에서도. 자,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저렇게 SNS 요새 글 많이 쓰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글인데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화환놀이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대단한 비판이에요. 당에 얼씬도 되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는 하라. 저 특검, 한동훈 특검, 이른바 조국 대표가 얘기한 그 특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글을 쓴 지 30분 만에 삭제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왜 썼다 지운 걸까요 이거? 아니 저분이 왜 썼다 지울까요? 전에도 뭐 골프 관련해서 막 얘기했다 또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니까 근데 지웠겠죠. 요즘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 글을 계속 올리는데 이거는 또 썼다 지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패했잖아요. 예. 이 대표기를 아주 기대를 했다가 딱 기다렸다가 딱 대패하니까 예. 딱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오면서 계속 저격을 하고 지금 이번 총선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거의 만장일치 아니에요? 예. 언론이 됐건 뭐 다 그게 사람들이 뭐 다수의 의견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수 의견인데 본인만 따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는 윤 걸까요? 대통령은 잘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사냥개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뭐 이러니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왜 저런 사심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계속 할까? 지금 사심을 읽으셨어요? 저기서? 저는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오.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얻는 표랄지 예. 이제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에 없어지면 자신이 대선의 주자가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라고 저는 착각하고 표현하셨네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뒤에서 다룰 가능성이 예. 크지만 당권 주자랄지 아니면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시장이 등장한 적이 거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제일 뒷부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요. 대표도 했고 대권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가 이번에 대표하고 나서 이렇게 좌절과 실망하고 있을 때 따뜻한 위로를 해줘야죠.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예. 비난보다는 지금은 좀 보듬어줄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마치 총선 패배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패배하고 나면 내가 뭔가 뭐 앞에 나가서 뭘 해보겠다 그런 거로밖에는 일으키지 않거든요. 특히 썼다가 지운 그 글의 내용 중에서는 누가 봐도 저걸 한동훈 특검법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 얘기까지 꺼내놨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동훈만 오지 않게 하고 쫓아내면 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까지 정치 명백을 유지했다고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이러면 보수층이 나에게로 온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어제 썼다가 지운 글이에요. 오늘 쓴 글도 있어요. 보시죠. 맥락은 비슷한데 표현은 다르죠? 전사,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어떤 용사를 말하자. 전사만이 생존하는 형국이 됐다. 바닥까지 왔다고 자유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땅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더 밑으로. 어차피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보이네요. 어차피 가야 할 사람 누굴 말한 것이냐, 남은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 이건데 일단 박찬호 교수님 앞서서 지금 이 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앞서서 글은 썼다 지웠어요. 왜 썼다 지우고 이 글은 왜 남긴 걸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마지막 글은 선을 넘었다.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지운 글. 네, 왜냐하면 특검 얘기까지 들어간 글. 특검 얘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특검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특검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권이 거의 사실상의 리더십이 붕괴돼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108석을 얻은 여당이 힘을 뭉치는 게 아니라 예. 그 108석이 4분 오열돼서 도저히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만 특검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은 대구시장 아닙니까? 예.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망해라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남기면 안 되죠, 당연히. 특검 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이상해졌다. 그게 그렇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30분 만에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지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올린 글은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건데 거기서 궁금한 게 어차피 갈 사람과 남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지하실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실이요? 이게 사실 지하실이 엊그저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땅 바닥에 지금 온 상태지만 지하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 탄핵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하실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는 게 단순하게 한동훈 때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보라고 때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나와요. 저게 앞서서 며칠 전에 오른 건데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나. 지하실 얘기가 저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총선 패배의 제1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거는 여야 모두에서 공히 얘기하는 바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야 되는데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못 때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는 순간 네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오는 거예요. 여권 내에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때리는 그런 그림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지층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때릴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실 얘기는 살짝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위기다. 리더십의 부재. 지금 여권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데 예. 이때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비윤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자신의 존재감을 갖다가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친윤 의원들에게 전 경고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계속 밀 거야? 확실한 준비되어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차기 권력 내가 있다. 나한테 줄 서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때리기는 단순한 경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과의 스탠스 그리고 향후 소위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동격서 한동훈을 때리면 때리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을 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떠날 사람 있고 남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하실도 있을 것 같다. 지하실 얘기까지. 아무튼 뭐 연일 날선 비판이에요.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요. 자, 그런데 아까도 들었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반발하시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거든요. 자, 또 다른 목소리 하나 들어보죠. 이번의 경우는 홍 시장님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카 운운하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는가 싶습니다. 셀카도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지. 셀카
인기 없으면 셀카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런 거를 당이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셀카 얘기하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는 거 아닙니까? 이 인기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오늘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그래프가 두 가지가 보이시죠? 우선 까만색 그래프부터 먼저 봐주세요. 빨간색이 아닙니다. 까만색은 이번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분포 그대로 조사한 거잖아요. 전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로는 누가 적합합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유승민 전 의원이 26.3,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3, 그 아래로 안철수, 나경원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일단 전국적으로는 유승민, 한동훈 두 인물이 좀 높게 보이죠. 그런데요, 요 조사 결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분류를 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차기 당권주자, 당대표 후보감으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7%로 단연 앞섭니다. 그 다음이 나경원 당선인인데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연 앞서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은요. 이런 결과 나왔어요. 최수영 전 의원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뭐 일각에 나오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기 당권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에펠탑 효과라고 봐야죠. 노출 효과라고 봐야죠. 지난 100일간은 한동훈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국민의힘의 당을 대표해서 나간 공천 후보들과 뭐 지금 이상민 의원의 말이 잘 표현돼 있는데,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자고 하지 인기 없으면 셀카 찍자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가 어쨌든 그 당의 인기를 좀 추동해냈고, 그다음에 3월에 이른바 이종섭 대사 사건과 대파 사건 이런 게 없을 때까지는 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때 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강렬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비대위 상황에서 정치 초년생이 들어와서 어쨌든 100일간 이만큼 당을 이끌었다 하는 거는 그 헌신과 어떤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고 뭐 그렇게 호소하고 선거 막판에 읍소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지만, 실제 표를 까보고 나니까 실제 그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읍소 전략에 일부 먹혔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이 부분은 좀 약간 수치가, 저는 지금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건 그동안 노출에 대한 그런 비례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그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만,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될 건데 앞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30%의 유의미한 지지율은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건 과정이 거쳐서 뭐 전당대회를 열고, 지금은 아니겠, 당장 이번 뭐 7, 8월로 예정된 전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거나, 어쨌든 전당대회, 만일 대권 주자가 당권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이면 놔야 돼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을 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또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여선홍 전 장관, 이게 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여당 지지층의 어떤 지지나 뭐 호응은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더 자극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홍 시장이 이런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서 이쯤에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걸 멈출 걸로 보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쪽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멈출 것 같지 않아요?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 발언들이 선거 끝나고 한동훈 책임론이 굉장히 거센데,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책임론이 거센데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하는 보수층, 약간 고정 지지층을 향한 약간 메시지 전략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뭐 당내 지지율 뭐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이 구성을 보면은 전당원 100%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한동훈 위원장 바로 그냥 또 당대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당 지지층들의 여론인데, 그거와 당대표를 실제 뽑는 당원들의 투표 100%니까 100%죠.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등급 컷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 저지선 몇 석을 얻으면 되는 건가? 100석만 넘기면은 충분히 재등판 할 수 있다. 근데 100석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뭐 이제 선거 기간 거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갈등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나경원 안철수 후보보다 당 대표보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낫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 이제 막 저기 전당대회가 뭐 6월, 7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시기가 너무 짧아서 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이번 전당대회 또 후보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여당 내에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갑자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얘기를 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선거 끝났으니 송영길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전국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좀 뭐 풀어주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 진 것도 아닌데 여야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 좀 달라졌으면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해요. 근데요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 대표 지금의 조국 대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도력이라는 말은 부인, 딸,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김광선 변호사, 송영길 대표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탄핵 얘기도 하던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누가 풀어주자는 거예요? 형 정부에서 풀어주자는 거예요? 검사가 풀어주자는 거예요? 이거 검사나 현 정부가 풀어줄 수 없어요.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감된 상태인데. 수감된 상태고 보석 청구했는데 보석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범행진 주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서 실행한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뭐 몇 보좌관이 이런 사람 다 구속됐었거든요. 그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이걸 윤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검사가 풀어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는 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실형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변호사 했다는 분, 검사까지 했다는 분이 물론 변호사 검사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법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사람을 풀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법원 보고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원 보고 정치의 재판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현신의식 갖고 동떨어지고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찬호 교수님, 홍준표 대표장의 기억을 아까 영상에 있었지만 과거에 조국 대표 얘기도 했는데 이번 또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하네요? 이 얘기는 저는 검사 정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화 타협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뭐 재판부 보고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풀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경선 자금 관련된 돈봉투 수사였잖아요. 금액이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하고 이게 재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 관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했고 그 결과 유죄가 나오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정치, 증오의 정치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 무조건 감옥에 구속을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검사의 잣대로 정치를 하는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지난 조국 송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름 소신을 밝힌 거다. 그렇죠. 저는 게 소신이고 일정 정도 이렇게 좀 서로가 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윤석열 정부가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보복 정치가 되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 대구에 계신데 중앙 정치에 여기저기 뭐가 의견을 내면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